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민경남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목할 뉴스 첫 번째는 뭔가요? 윤석열 정치참여선언 연기 하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예정대로라면은 6월 27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동훈 전 대변인이 27일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론에 언급하면서 이날로 추측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윤 전 총장 측에서 날짜가 27일로 정해진 사실이 없고 현재 6월 말 7월 초 사이에서 조율 중이다라고 그 단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미루는 분위기죠. 그래서 엑스파일 논란으로 타격이 있는 데다가 장모인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당수급 혐의로 재판 중 1심 선고도 7월 2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잡는 꽝 잡는 매를 자처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예. 국정 철학을 밝히면서 슬로건으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내세웠는데 역시나 윤 전 총장에 대한 저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문 발표 후에 토크쇼를 가졌는데요. 네. 윤석열 엑스파일은 안 받고 궁금하지도 않고 볼 필요가 없다 하면서 윤 전 총장 그분 스스로가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사실 엑스파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지금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엑스파일이란 말만 나왔는데도 정치권이 며칠 동안 떠들썩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일단 굉장히 어수선하고요. 어수선해요. 그리고 네. 좀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연쇄적으로 이렇게 쫙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엑스파일의 출처를 놓고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저쪽에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야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쪽에서 정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지목을 했어요. 아, 홍준표 의원이 만든 거 아니냐? 예, 홍준표 후보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검찰의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또 윤석열 총장이 이를테면은 정치 공작 프레임을 들고 나오니까 아니 받아야지, 그러니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 복당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여부를 가려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요. 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어저께 경고를 했습니다. 좀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예, 이렇게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자강론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내부 후보 키우기. 그래서 어저께 이준석 당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났고요. 예. 그저께죠. 그리고 어제는 원희룡 지사 만나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도 두 자릿수를 처음으로 찍었더라고요. 예,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지금 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또 선을 약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예. 그러니까 뭐 당이 나서서 지원해주기는 어렵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개인 자격으로 지금 이렇게 업무 사격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강경파들의 또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게 어떻게 대선판이 굴러갈지 상당히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어제 대선 출마가 또 판을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 두고서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윤 전 총장 엑스파일 논란 등으로 흔들리면서 그 반사체에 반사된 빛에 다시 빛을 보는 또 이중 반사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사체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여야의 많은 대권 주자들이 빛을 보고 있는데 이쯤 되면 정치권 전체가 반사체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광체는 누구예요, 도대체? 있긴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2부에 윤태곤의 판, 여기서 또 정치판 흐름 한번 읽어드릴 거고요. 또 친절한 대기자가 이른바 이제 엑스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괴문서, 과연 괴문서인가 검증 리스트인가, 요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까지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기재부 브레이크입니다. 네네. 네, 여당인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엑셀을 밟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출석해서 직접 한 말인데요. 전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선별 지원. 네, 기재부는 선별 지원 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근데 앞서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이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의 원칙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보는 이번 2차 추경 금액을 33조에서 35조 원 사이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 금액을 30조 원 초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미묘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예. 똑같은 패턴이었는데 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밀렸어요. 별명이 홍두삼이었죠. 그래서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하다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는 달라 보이는 게 일단은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을 하지만은 정부가 지금 대략 한 70%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민의 70%? 예, 전국민의 하위 70%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0%는 안 주는 방안은 정부가 내놨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가 지금 80% 아니면 90%로 지금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전국민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이제 선별 지급이 이제 거의 나오는 분위기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사실 진작에 교체론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봄에 교체론이 나왔었습니다. 아니 그 본인도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예, 작년에는 작년 말에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더 거리낄 게 없어요. 지금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 부총리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정부 눈치 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의 소신을 좀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 캐시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분기에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한 거에 대해서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카드 사용.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겁니다. 이를테면은 네. 50만 원을 사용하던 사람이 150만 원을 쓰면은. 네. 100만 원을 더 쓴 거잖아요. 네. 그럼 10만 원 초과 10%인 10만 원을 돌려줬던 페이백 해준다는 거 돌려준다. 어디 구상이라고요, 그게? 그게 민주당 민주당 구상? 그럼 예. 이 재난지원금하고는 또 별개예요? 예.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왜냐면은 상위권은 소득 상위권은 돈을 많이 쓰잖아요, 카드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주고 이것을 가지고 뭐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만 하지 말고 경기부양해라라는 의미로 동시에 그 캐시백 정책을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용카드라고 하는 거는 경기부양 목적이 예. 분명한 것이고 그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실제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악셀을 밟고 뭐 기재부가 브레이크를 밟는 이 논쟁은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수차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도 끝까지 바통을 뺏고 있지 않는데 어쩌면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게 원하는 역할이 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안 그래도 해보게 지금 됩니다. 청취자들이 그런 문자도 주시네요. 네네. 홍남기 부총리 생각이 혹시 대통령 생각인 건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이 여당의 입장과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좀 다른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 주시죠. 세 번째로 갑니다. 네. 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 사파 비난 쇄도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 20일에 조선일보가 낸 온라인 기사였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자료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걸 설명을 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뭐 이미 공개가 다 됐습니다만 네. 저희도 띄울 수밖에 없네요. 네, 이 기사는요. 20대 여성과 남성 3명이 성매매를 미끼로 50대 남성의 금품을 훔쳤다는 사건 기사였습니다. 성매매 사건 기사. 네, 그런데 사파를 보시면 딱 보면 아실 것 같은데 백팩을 메고 오른손으로 전화를 받는 남성의 뒷모습 이건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일 거고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전화를 받는 여성의 모습은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 예전 언론에 나왔던 사진은 사파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성매매 사건을 다룬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을 표현한 사파를 사용한 게 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직접 SNS에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결국 어제 조선일보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네.
담당 기자가 사파 목록에서 여성 1명과 남성 3명이 등장하는 것만 보고 이 사파가 원래 실렸던 기고문 내용을 모른 채로 실는 실수를 했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이런 사과문을 올린 상태고요. 하지만 조선일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발을 하는 상태입니다. 언론노조는 조선일보가 일베수준 지라시로 전락했다.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고 민주당은 금도를 넘었다. 사과문도 엉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이야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진중권 전 교수도 미친 짓, 용서 안 될 잔인함 뭐 이런 강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게 지금 사파를 담당 기자가 실수한 거다 이런 거고 네. 누리꾼들은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네. 지금 분위기라는 거죠. 네. 아, 김준일 대표. 예. 이 종이신문,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돌아가는 이 시스템을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사파를 골라서 실습니까? 이게 지금 언제 처음 쓰인 거냐면은 저 똑같은 구도가 있죠. 4명이 등장하는 저 그림이 네. 2월 27일에 그 서민 당국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어요. 제목이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아, 저 컬럼을 실을 때 만들어 놓은 사파군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 게재를 한 사파를 예, 똑같은 걸 지금 성매매 이건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만들고 나면은 예. 저 DB, 그러니까 예.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어놓잖아요. 저장 창고에 그렇죠. 파일들. 그러면 이번에 기자가 어떤 걸 갖다 관련 사파를 쓸까 하다 저걸 고른 거예요? 저거를 골랐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실수다라는 아. 게 조선일보의 주장인데 아니 그림을 이게 작은 그림도 아니고 굉장히 큰 그림이 저렇게 쓰였으면은 저게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대충 기자들은 내부 기자들은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게 그런 거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렇게 큰 그림을 썼는데 이게 그 예. 사진 밑에 설명이 보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 캡션이 안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조선일보가 자세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지만은 저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이제 사진에 대해서는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는 다 달려 있거든요. 언제 이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했다. 이거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해명에 신뢰가 가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요. 예, 그 데스킹은 왜 하나, 데스크는 왜 있나에 대해서도 그게 검증이 안 된 거니까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과문도 보면 뭐 사과하는 방식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 측에 직접 연락은 해봤는지, 뭐 사과의 뜻은 제대로 밝혔는지, 뭐 진짜 사과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연구소 3가지 주제 훑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